주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주역은 모르고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주역은 이미 인류가 5천년 전부터 공부해왔고, 그런데 그것이 다 잘못돼가지고 그것은 우리 지구 현재 도달한 문명 이상의 존재가 만들어놓은 학문이에요. 언어학자들이 지구인이 현재 사용하는 언어 체계 혹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하면은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든 말을 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짐승도 말은 하지요. 이 새나 원숭이 정도는 한 200가지 정도. 원숭이는 요즘에 가위바위보를 이해를 하는 정도로 진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원초적으로 우리 정신 속에서는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언어학자들이 밝혀놨는데 그 이론이 수십 년 동안 잠자다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이론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우리 인간 정신 속에는 현재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 체계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은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개념은 말로 추려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할 수만 있다면 주역은 이건 신의 언어예요. 신의 언어라서 주역을 이용할 줄 알면은 지혜가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나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주역으로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인간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리석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정확한 뜻을 몰라요.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어요.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른 내면의 것이 많지요. 그런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마치 전부인 양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지요. 나는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상식을 잊어먹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되묻고 그런 경우가 있지. 남의 마음 그것을 잘 보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이 참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사용하고 자기가 잠시 후에 어떤 감정이 될 것인가도 자기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모르고 진행을 하죠. 전에 내가 청량리에 살 때 누군가가 문 2층인데 시장 한가운데 있어요. 2층에 비닐이 봉다리를 갖다 놨어요. 그걸 보니까 피가 있었고 다리하고 목이 잘려져 있는 게 있었는데
원한 때문에 그거를 갖다 놨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갖다 놨을까요? 난 그걸 척 보고 여자가 갖다 놨다고 생각을 했어. 왜 이런 물건을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하는 뜻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갖다 놓은 거지. 그렇지만 남자가 그런 물건을 버릴 리 없고 그거 뭐 요리하고 이런 거 아닐 테니까 내가 혼자 사는 줄 알면 누가 갖다 놓지도 않았을 거야. 또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자한테 필경 원한을 가졌을 텐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겠지요. 거기다가 뭐 칼을 하나 넣는다든지 피 묻은 칼을 넣는다든지 벽에다 꽂아 넣는다든지 이모저모 봤을 때 여자가 갖다 놨고 할머니가 갖다 놨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사람 행동에 뜻이 있어요.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는 우리가 볼 땐 그냥 나무인데 그 나무를 잘라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굳이 잘라갖고 그 할아버지가 죽었죠. 창문을 이렇게 열고 보면 몸이 불편하니까 밖엔 잘 안 나가는데 창문을 열고 보면은 저쪽 벌판 강가 쪽이 보이는데 그 한가운데 그 나무가 큼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자식들이 보고 저거 좀 잘라달라고 나는 그 집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그쪽 집안에서 저 나무를 잘라달라고 할아버지가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안 됩니다. 저거 자르면 우리 못 삽니다. 했는데 자르고 그 할아버지는 죽었고 자식들이야 어른이 자꾸 잘라달라니까 잘라준 거고 그 나무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먼 데를 못 보도록 방패막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모래벌판에서 모래벌판이 이렇게 있을 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 도 있는 대로 쏠려요. 바닷가에 이렇게 쭉 모래가 있는데 여기가 바위가 몇 개 있다면 요 앞에서 돗자리 깔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요. 이 바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더 넓은 공간 탁 터진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심리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잘리니까 앞으로 그냥 터졌죠. 우리의 영혼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멀리 보면 거기까지 마음이 가요.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극장에 가서 배우가 노래하는 거, 배우가 노래하나? 가수가 노래하죠.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볼 때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표정도 다 만져봐요. 또 귀도 귀에서 영혼이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를 쫓아가요. 텔레비에서는 그냥 금속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르죠. 일본에서 실험한 어떤 할아버지를 가지고 최고 선명도 바다가 진짜로 보여서 누가 봐도 척 보면 바다네 할 정도. 그 다음에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하고 바다 냄새도 섞었을 때 바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몇 번 보면 바다가 아닌 줄 알죠. 나도 어떤 사무실에 가봤는데 그 재벌 사무실인데 바깥에 강이 흐르고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여기 내가 여기 도시인데 명동 근방에 왔는데 여기 산이 있었나? 딱 산이고 강이고
알고 봤더니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깜짝같이 만들었는지 창밖으로 보면 강이 있고 이쪽엔 강 건너편이고 저쪽에 큰 산이 있고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난 두 번째 가서 알아차렸어요. 아니 저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가서 한참 보다가 이상하대서 물었더니 무슨 이거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이에요. 근데 느낌은 답답했지. 영혼이 뚫고 갔을 때 멀리 못 가고 뭔가 답답한 느낌. 눈으로 봐서 시원한데 왜 답답할까? 탁 터진 거를 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탁 터진 거. 요점 없이 말이 많은 것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풍천소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의 기운이 소진되고 있는 거죠. 젊어서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7, 80 되면은 젊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정신이 허탈하거나 맑거나 흐리거나 이런 데 정해지죠. 그래서 말은 아껴야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할수록 자기 정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80%는 이런 뜻으로 말하지만 20%는 섞여가지고 흐릿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점점 많아지면 겨우말이 돼요. 겨우말이 되고 나중에는 자아상실로 이어지죠. 이 자연계는 모든 게 뜻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꽃이 한 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져요. 내가 뉴욕에서 좀 살았는데 그 뉴욕에 어떤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하고 여자인데 굉장히 해박하고 정체가 뭔지 한국 올 때 분용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지성이 있지요. 그 아이 조카는 도인 수준이에요. 11살인가 그렇게 된 아이인데 우리 여럿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졌을 때 누구든지 이크하고 좀 숙이는데 걔는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 여자가 고모인데 고모가 쟤는 어려서부터 저랬다. 보통은 음치대고 놀래고 누가 갑자기 큰 소리만 나도 음치다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래요. 수련을 했다는구만. 무슨 목적으로 수련했는지 모르지만 쟤는 지금 옆에 포탄이 떠져도 쳐다도 안 본다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수련을 통해서. 그 여자는 꽃을 보고 잔인하다. 이걸 벌판에 있는 거를 왜 꺾어다가 이렇게 보느냐. 그래서 내가 당신은 한 가지만 알고 다른 뜻을 모른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쓸모없이 오래 살면 그게 장한 것이냐. 꽃이라는 것도 벌판에 그냥 있어도 아름답지만 그거를 잘라다가 학자의 서재에 놨을 때 그 분자가 그걸 보고 마음을 즐거워하면 이 꽃은 벌판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죽는 것이다. 짧게 살지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를 논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처음으로 그걸 알았다고. 항상 그 사람의 주장은 그거였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뜻이 있어야지. 이
말이 안 되게 우물우물 뒤끝을 흐린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들킬까봐 하면서도 안 한 것처럼 해요. 굉장히 흉하지요. 풍천소축이라고. 벌판이 엉하니 뚫려 있는 건 내가 사는 곳이 운명이다라는 글쎄 한번 쓴 건데, 어느 펜션이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절벽 옆 끝에 펜션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완전히 다 바다에 소위 전망이 최고죠. 그 전망 좋은 거 오늘날도 가끔 아파트에 가보면 강이 시원하게 열려있고 거실이 상당히 밝아요. 그리고 문이라 보면 다 유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몇 시간 있어봐요. 어떤가? 굉장히 피곤해요. 1년을 거기서 살아봐요. 몹시 피곤해요. 한 10년 살면 일찍 죽어요. 사람들을 그걸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시원한 거, 당장 시원한 것 때문에 유리로 만들고. 얼마 전에 어느 사무실에 가서 그 사람이 그룹의 회장인데 자기 사무실을 봐달라고 해서 가서 봤어요. 옆에 이제 사장실이 있고 전면에 직원실이 있고 여기 회장실인데 유리가 앞에 유리문이 있고 그 안에 하얀 이런 칠판을 한쪽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의자 있고. 그래서 저 칠판 떼어라. 저거 아무리 일이 좋지만 거기다 뭐 설명하고 그래요. 이런 거 갖다가 설명 끝나면 치워라. 그것만 보고 살면 사람이 들떠 있어갖고 여기서는 휴식이 안 된다. 짜증나고 병난다. 벽은 왜 저렇게 유리는 사람이 이런 유리를 보면 깨끗한 느낌이 들죠. 정신 들게. 1000년 후에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벽이 다 다이아몬드로 바뀐대요. 바뀌고 다이아몬드 기둥을 크게 세워가지고 도로를 그 위에다 놓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하나의 보석처럼 반짝이죠. 그때 인간들이 그 안에다가 커튼을 쳐요. 커튼을 안 치고 그냥 커튼도 이런 내리는 커튼 말고 뭔가가 스위치 누르면 탁 박히는 그런 커튼이 생기겠죠. 그런 데서 사는 것이지. 지금 이 방에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계속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식 집을 보면은 대문 앞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대문이 이렇게 돼서 미닫이로 돼 있고 요거를 넘어서야 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넘어서고 고궁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기운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막아놓는 거, 방이라는 거. 여기 저 뒤에 앉은 사람 방이 이렇게 해서 이서원 이래로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가서 거기다가 턱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턱 놓으니까 이 전체가 가라앉혔죠.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을 아늑하다고 해서 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이라는 건 전부 다 택이에요. 그러니까 방만 방이 아니고 방처럼 생긴 거는 개념이 다 똑같다. 물컵도 이것도 연못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에 있는 큰 연못만 연못이 아니라 이것도 연못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여기도 연못에 해당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이라는 게